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통계 2의 4주차 2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 2차 시죠. 1차 시는 우리가 3장에 대한, 그죠? 3장에 대해서 이제 엑셀 계산기를 통해서 이제 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엑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사장은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 가능성을 도표나 그래프로 나타내기입니다. 우리 그래프 나타내는 건 이제 히스토 다이어그램이라고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죠? 배웠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확률 변수, 확률 분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요 책도 보시면 이제, 그죠? 여러분들 제가 좀, 약간 여기 여러분들 설명에 이제 보충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새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 그죠? 확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확률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경우의 수, 뭐 조합,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웠죠. 그죠? 순수가 있는 뭐 뽑기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했다고 생각하고, 간단히 넘어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경영 전공이라든지 뭐 통계 전공 하시는 분들은 또 요걸, 그죠? 몇 주 정도 할애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양이니까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예를 이래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표나 그래프를 표시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죠. 이산형 자료하고 연속형 자료 해가지고 명목형 자료들 하는 거 앞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생략합니다. 요거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앞에서 했죠. 요거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확률 분포하고 이제 확률 변수라는 개념이 있죠. 이걸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앞에 있죠. 히스토 다이어그램 있죠. 여기 이제 자료가 이제 이산형이냐 또는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정리해서 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확률 분포 있죠. 여기에 대한 개념도 자세하게 제가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변수가 이제 이산형이냐 연속형이냐 그래서 이 자료도 제가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요거는 이산형 분포, 연속형 분포, 요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제가 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물론 이 책만 봐도 되는데, 그죠? 약간 좀 보충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 이야기들 제가 다 이거 가져서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확률 분포상에서의 우리가 평균하고 분산은 배웠죠? 이제 확률 분포상에서의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적분이 들어가죠. 이상 적분이 해가지고 이제 어려운 적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적분을 못하는 사람은 이거 사실 옛날에는 못 했죠. 근데 지금은 관계없죠. 왜냐니까 엑셀로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죠? 이거 이제 다 엑셀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개념만 이해하시고 그 안에 의미만 이해하시면은 계산은 엑셀로 하기 때문에 정적분 이 계산은 그죠? 몰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통해서 이제 그죠? 이 엑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쭉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지금 보시면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 그 다음에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엑셀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다 있죠. 요거 다 엑셀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전 던지기 이제 특별한 의죠. 이제 동전 던지기에 대한 이제 이항 분포. 여러분들 아마 베르누이 분포라고 들어보실 겁니다. 그죠? 이제 베르누이 분포는 그 한 번 실행해서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이항이라는 게 이제 두 개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고 이항 분포는 실패냐 성공이냐를 뭡니까 한 번이 아니라 뭡니까 n번 계속 실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분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다 일종의 함수죠. 여기 x가 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함수죠. 이 함수에 대한 설명도 이제 미산인 경우하고 연속인 경우에 대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항분포인 경우에서는 특별하게 기대값 분산 편차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구해지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증명하는 것도 확률 통계책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엑셀을 가지고 그죠? 계산을 하면서 마치는 이항분포는 이제 바이놈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개념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되는 거고 계산은 뭡니까? 엑셀로 가지고 한다 생각. 이제 사실은 이제 적분 같은 걸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사실 어렵죠, 그죠? 자, 우리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책을 뭐 사신 분도 있으니까 책을 한번 이렇게 그죠? 튜어를 하면서 한번 보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적 계산하는 방법. 자, 이것도 이제 개념만 이해하시고 엑셀을 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그 요거는 이제 뭐 이제 재미로 한번 그죠? 요 뭐 재미로 여러분들 어느 가도 있습니다, 그죠? 로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조금 그죠? 라인하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첨금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 정리해서 이제 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책의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까지 볼 때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설명 같이 들어도 되고 어차피 책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죠? 들어도 되고 안 그러면 그죠? 요것만 그냥 봐도 되겠습니다. 자, 책의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이 뭡니까? 이제 확률이죠. 자, 확률, 그 다음에 확률 분포, 확률 변수.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죠? 기대값은 뭐고, 분산은 뭐고, 표준 면제는 뭐냐? 요거 계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확률에서 보시면은 표본 공간이란 말입니다. 표본 공간은 확률 실험은 결과를 사전에 알 수 없는 어떤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그죠? 확률의 실험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할 필요가 없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우리가 모르죠. 그런 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전에 알 수 없는 어떤 프로세스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고객이 매장에 들어섰다고 하면 그가 물건을 살까요? 사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그는 얼마를 지불할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확률 실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이제 어떻게 뭐가 나올지에 대한 실험이죠. 확률 실험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을 우리가 이제 S라고 쓰고 이거를 갖다가 뭡니까? 표본 공간이란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용어 개념이 하나 나왔습니다. 샘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에 의죠. 어떤 실험에서 발생할 모든 결과죠. 모든 결과를 통틀어서 표본 공간이랍니다. 이제 이 표본 공간이 왜 필요하냐니까 나중에 이제 확률을 정의할 때 이 표본 공간에 대해서 이제 사건이 이제 발생됩니다. 그 사건의 어떤 비를 갖다가 그죠? 확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티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 표본 공간은 두 개밖에 없죠. 시티은행이 이제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 뭡니까? 망하거나 망하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은 두 개만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은 자, 이마트 고객들의 지불 수단을 나타내는 표본 공간. 자, 이마트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물건값을 계산하죠. 경우수가 몇 가지 있습니까? 현금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체크카드, 신용카드, 개인수표, 이밖에 없죠. 다르게 뭐 없죠. 뭐 상품권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현금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경우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확실한 거 볼까요? 확실한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주사위를 던지면은 나타나는 수들의 표본 공간이죠.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수의 모든 수를 다 구해봐라. 그럼 뭐가 됩니까? 1, 2, 3, 4,
5, 6이죠. 더한 5죠. 여러분 주사위를 갖다 던져놓으면 7에 놓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에 표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면은 이제 두 개가 이제 엮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이 이제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사위가 나오는 눈의 수를 밑으로 이렇게 쭉 저 6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가 나오는 수의 주사위를 오른쪽에 가로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가 뭡니까? 11이 넣을 수 있고 12가 넣을 수 있고 13이 넣을 수가 있고 14가 넣을 수 있고 15, 16, 6개가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2에 대해서 6가지죠. 그래서 이제 각 수에 대해서 6가지시니까 6 곱하기 6에서 뭡니까? 36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총 나오는 표본 공간은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가 이게 다 뭐가 됩니까? 표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는 이제 좀 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보충 자료를 가져와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새로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사건이죠. 이제 사건이 이제 중요하죠. 사건은 뭐냐니까 사건이란 표본 공간의 결과들로 구성된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에서 이제 뭐가 됩니까? 뭐 주사위를 두 개 던졌는데 합이 뭡니까? 5가 될 확률이라면 뭐가 됩니까? 부분 집합들이 생기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 뒤에 가면 이제 확률 변수하고도 이제 관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결과들로서 구성되어 있는 부분 집합들의 어떤 모임들을 어떤 사건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을 이제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확률 배우는 거죠. 자, 어떤 사건의 확률은 그 사건이 일어날 상대적 가능성을 측정하는 숫자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 가능성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그러니까 확률은 그 사건이 일어날 상대적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A의 확률을 우리가 이제 P, 여기 probability를 해가지고, 영어로 P가 probability 해가지고 확률입니다. 그래서 PA, A가 일어날 확률을 PA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책이나 대부분의 이제 확률 통계에서는 거의 똑같이 PA를 씁니다. 그리고 이 확률은 뭐가 됩니까? 0과 1 사이에 항상 성립이 되겠죠. 확률이라는 것은, 그죠? 확률은 이제 0과 1 사이인데, 0이라는 말은 뭡니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0이라는 경우는 그 사건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1이라는 경우는 뭡니까?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분율로 치면 그죠? 100%입니다. 이건 0%죠. 우리가 확률에다가 곱하기 100 하면은 그게 100%로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50%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던졌을 때 한 반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값을 가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백분율로 하면은 50%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PA가 1이라는 것은 100%니까 반드시 일어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0은 뭡니까? 완전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 1은 완전히 일어난다는 의미죠. 그럼 요 사이에서 이제 그죠? 어떤 확률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PA라는 것은 항상 0하고 1 사이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본 공간이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개인 수표라는 이제 여기 이제 모든 표본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구매할 확률이 32%라고 합니다. 그 다음 체크카드가 15%, 그 다음에 현금이 35%, 그 다음에 개인 수표는 잘 안 쓰니까 그죠? 18%라면 자 뭡니까? 이 표본 공간에 대해서 그죠? 이제 확률을 조생 이게 확률이죠. 확률. 바꿔 말하면 확률이나 퍼센테이지나 같죠. 100을 빼보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뭐가 됩니까? 100분의 30이죠. 요 의미가 뭐가 됩니까? 100분의 32가 되는 거죠. 100분의 30이 0하고 1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0하고 뭐가 됩니까?
1 사이에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확률입니다. 확률. 결국은 이제 확률이 30%, 체크하다가 15%, 35%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근데 이제 이 모든 확률은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항상 하기 때문에 그 합은 항상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본공개라는 건 뭐가 됩니까? 모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수를 다 체크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더하면 뭐가 됩니까? 100%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경우수 다 합한 거니까. 그래서 뭡니까? 모든 이런 표본 공간에서 나오는 모든 그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현금의 확률, 체크카드 확률, 신용카드 확률, 개인수표 확률은 보시면은 1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이 아니면은 합이 1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일 때 1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확률의 특징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확률의 종류에는 그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경험적 확률, 그 다음에 논리적 확률, 고전적 확률, 여기 이제, 어떻게 여기 이제 뭐 수학적인 확률이라고 이제 수리적 확률이라고도 합니다. 수리적, 책에 따라서 그죠? 조금, 이건 이제, 수리적 확률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경험적 확률은 여러분들이 야구를 한다 아닙니까? 야구를 했을 때 이제 타석에 들어섰을 때 몇 번의 안타를 쳤느냐. 이제 경험이죠. 이걸 갖다 경험적 확률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수리적 확률에서 그죠? 이제 우리가 머리로서 생각하는 거죠. 뭐 주사위를 뭡니까? 주사위를 뭐 던졌을 때 뭐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가지 중에서 1개니까 6분의 1쯤 되겠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6분의 1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수리적 확률, 논리적 확률. 그 다음에 주관적 확률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제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되는 확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죠? 아무래도 그쪽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확률이 더 높겠죠. 뭐 주식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주식이 뭡니까? A 회사가 뭐 올라갈 확률, 뭐 할 확률 우리가 말하는 뭐 수리적으로 생각하면 오르냐 내리냐 해서 그죠? 반반이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그죠? 전문가들은 뭡니까? 확률을 좀 더 높게 또 낮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관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은 크게 객관적 확률과 주관적 확률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확률은 논리적 확률하고 경험적 확률은 그래서 이제 논리적 확률이라고 해서 아까 수리적 확률이라고 그랬죠. 머리로 생각하는 확률. 경험적 확률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확률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적 확률이라고 해서 관측 결과로부터 추측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무작위로 선택한 출산 중 상등위의 가능성은 3.2%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실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죠. 그 다음에 고전적 확률. 실험의 성격에서 어떤 뭡니까? 선험적으로 머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다. 이거는 그죠? 실제 해보면 50%안 나옵니다. 자꾸 하면 50%에 가깝지만 실제 여러분들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가 됩니까? 재수 좋은 사람은 계속 뭡니까? 앞면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건 100%인데 그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고전적 확률, 수리적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동전 던질 때 면이 2개 있으니까 2개 중에 1개는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개념적, 수리적 확률이 바로 고전적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관적 확률이라는 것은 이제 의견이나 어떤 지식에 의해서 판단되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토가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설 확률은 60%다. 이거는 전문적인 사람은 알 수 있죠. 우리들 같은 뭐가 됩니까? 50%죠. 토론토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든 안 열리든 50%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뭐가 됩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기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몇 년에 한 번씩 열었는데 그죠? 많이 열리지 않았다는 이런 것들을 살펴서 우리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좀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관적 확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계산 방법 보겠습니다. 이제 확률에 대해서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계산하는 방법은 자, 논리적 확률은 뭡니까? 자, 출현 가능한 경우의 전체 개수. 여기 이제 아까 말했지만은 표본 공간의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는 수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죠. 동전 던지기는 일어날 경우 수가 전체가 2가지죠. 2가지 중에서 앞면에 일어날 확률 1개니까 뭐 1 이렇게 되겠죠. 주사위도 뭐가 됩니까? 출현 가능할 전체 개수, 숫자의 개수는 6가지죠.
여섯 가지 중에서 뭡니까? 뭐 어떤 숫자가 나올 확률이 이제 1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 확률은 이제 자 실험 또는 관찰의 총 횟수에 대해서 바라는 사건이 관찰되는 수가 되겠습니다. 뭐 타율 같은 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총 10번의 타석을 들었었는데 안타가 3번이다. 그럼 이건 뭡니까? 0.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타율이 3할이다. 이렇게 한답니까? 자유투 성공도 마찬가지죠. 이제 실제 이제 여러분들 야구를 보시면은 감독이 뭡니까? 막 뭐 기록하는 거 보셨죠? 그게 다 뭡니까? 경험적 확률입니다. 그래서 경험적 확률이 데이터가 쌓이면은 뭐가 됩니까? 그 선수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했으면은 그 비슷하겠죠, 그죠? 그 선수가 뭡니까? 아주 뭡니까? 노력을 해가지고 아주 새롭게 뭐 몸을 가꾼다든지 또는 새로운 어떤 뭡니까? 뭐 근육을 장착하지 않은 이상은 오랜 동안 그 선수를 관찰하면 그죠? 그 선수는 거의 그 관찰 대상 안에서 그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적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또 뭡니까? 요즘 말하는 빅데이터입니까? 그죠? 빅데이터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뭡니까? 다양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자료가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어떤 규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소비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그죠? 돈을 버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예제 4.3에 보시면은 자, 두 개의 주사위입니다.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 발생 가능한 전체 개수는 36가지죠. 자, 이거는 이제 뭐가 됩니까? 논리적입니까? 경험적입니까? 경험적이죠. 던집니다. 이거죠. 논리적도 되겠네. 그죠? 주사위니까. 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 수는 36가지죠. 36가지고, 자, 실험에서 주사의 합이 7일 확률, 주사의 합이 7일 확률은, 주사의 합이 7일 확률은 우리가 앞에 요 자료 있죠? 앞에 보시면은, 합이 7이니까, 그죠? 자, 7이면은, 자, 요거 7이죠. 그 다음에, 요거 7이죠. 요거 7이죠. 요거 7이죠. 그 다음에, 요거 7이죠. 요거 7.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여섯 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논리적 확률에서 7이 하는 데는 전체의 주사위가 나올 개수는 36가지고, 그 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6가지였죠. 6가지니까 약 0.1667, 즉, 약 뭡니까? 16% 정도의, 그죠? 확률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여기 이제 논리적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업용 부품업체에서 생산직 근로자가 280명을 면접해서 70명을 채용했습니다. 280명을 면접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험적이죠. 경험적으로 내가 280명을 면접해서 70명을 채용했다면, 무작위로 고른 면접자 채용 사건 H의 확률은 다음과 같죠. 280명이 70명이죠. 이거 정확한 건 아니죠. 280명 중 70명을 뽑았는데, 뭐, 세월에 따라서, 그죠? 또는 뭡니까? 사회 변화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은 뭐가 됩니까? 이거를 그냥 확률로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280명에서 70명을 뽑으니까 약 25% 정도의 뭐가 됩니까? 고용 효과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이제 요거는 이제 교재에 없는 이제 제가 좀 더 쉬운 예제를 찾아온 거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교재 이제 79페이지에 예제 4.1에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100회 던집니다. 100회. 그럼 이제 실행 횟수가 100번이죠. 100번 던져서 앞면이 60일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험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됩니까? 던진 겁니다. 실제 100번을 던졌으니까 앞면이 60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분의 60일이 앞면에 나올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실험인 결과죠. 그 다음에 주머니 안에 흰 공 3개하고 검은 공 2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임의로 꺼냈을 때 여기 주머니 안에 그죠? 흰 공 3개 하나 둘 3개 검은 공 2개 총 5개가 있죠. 이제 임의로 이렇게 이제
그죠? 임의로 이제 꺼냅니다. 꺼낼 때 이게 이제 뭡니까? 흰공일 확률이죠. 흰공이니까 뭡니까? 전체에 대해서, 그죠? 사건에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전체의 개수는 5개가 있는데, 흰공일 나올 확률이 3개니까 5분의 3 해서 약 60% 정도의 확률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자, 주사위에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짝수가 뭐가 됩니까? 2가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죠. 이제 각 경우의 수니까 이제 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이 나올 경우의 수니까 합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짝수가 나올 사건을 A라 해버리면은, 자, 이거는 뭡니까? 2가 나와도 되죠. 4가 나와도 되죠. 6이 나와도 되죠. 그래서 더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통으로 나올 것은 교집합이지만은 지금 뭡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니까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가 나올 경우도 짝수 나올 눈이 나올 확률이 해당되니까 2, 4, 6을 합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PA가 나올 확률은 2가 나올 확률 더하기 4가 나올 확률 더하기 6이 나올 확률이죠. 각각은 뭐가 됩니까? 똑같죠? 6분의 1로서. 그래서 6분의 3에서 0.5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위에 거는 경험적 확률이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고전적 확률이죠. 이거는 머리로서 계산한 거죠. 실제로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죠. 다음 뭐가 됩니까? 시행을 엄청 많이 하면 이렇게 가까이 간다라는 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뭡니까? 실험을 해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눈과 6의 눈이 동시에는 뭐가 됩니까? 2만 놓으면 안 되죠. 6이 넣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2와 눈이 동시에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곱하기입니다. 그죠? 맞답니까? 2와 눈이 동시에 나올 확률이니까 2만 딱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는데 하나는 2가 나오고 하나는 3이 나왔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2는 나왔지만 6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던졌습니다. 6이 나오고 4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안 되죠. 반드시 2하고 6이 동시에 나와야 되겠으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교집합, 즉 곱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술일 때 2와 6이니까 동시에 나올 확률은 곱하기죠. 이거는 2만 넣어도 되고 4만 넣어도 되고 6만 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2, 4, 6을 다 합해 주는 거고 이거는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2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6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니까 동시에 나올 확률은 6, 36에서 36분의 1이 이제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주관적 확률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죠. 이제 주관적 확률은 우리가 이야기했죠.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개인적인 지식, 즉 전문가들의 지식이죠. 또는 경험 또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주관적 확률을 한다. 그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납품업체가 선적 기한이 9월 23일을 맞출 확률은, 이런 경우는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데이터도 없고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가 됩니까? 납품을 늘 해보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더욱 정확하겠죠. 그죠? 이러한 확률을 주관적 확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여기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확률과 통계라는 책을 보시면은 이걸 이제 많이 다루가 있습니다. 그죠? 확률 책을 보시면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그죠? 이제 곱사건, 그 다음에 합사건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순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뽑을 때 순서를 생각하면서 나열하는 경우, 이거는 순서 생각, 조합은 순서 없이 뽑는 경우죠. 이런 이제, 뽑는 경우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표본 공간을 해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표본 공간이 간단하면 모르겠지만 표본 공간이 뭐가 됩니까? 복잡하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조합이나 순열이냐 경우에 따라서, 그죠? 뽑는 경우가 이제 개수를 계산할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뭡니까? 요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에 대해서 어떤 뭡니까? 뽑기 같은 거 할 때는 순열 조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경영학과라든지 통계학과 이런 쪽의 학생들은 요거를 좀 더 세세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계산할 때 이제 보시면 계산 규칙들이 이제 뭡니까? 독립사건일 때, 배반사건일 때,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베이 정리죠. 어떤 사건이 이제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뭐가 일어날 확률, 그런 거 있죠. 그럼 이제 이 베이지 정리인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확률의 꼬셈 정리. 조건 확률이니까 뭐가 일어났다는 가정에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 베이지 정리도 이제 이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책에서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마 사막점 수업에 가시면 다 합니다. 이제 사막점 수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가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2학점 수업이고 교양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되니까 통계 부분이 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확률 파트입니다. 확률 파트. 확률 파트고 확률과 뭐가 되면 크게 통계 파트로 나누죠. 그죠? 확률은 뽑기에 대한 이야기. 이제 뽑아낸 자료를 어떻게 이제 그 수치화하느냐라는 건 이제 통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통계 쪽에 이제 조금 비중을 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죠? 남겨줍니다. 그래서 3학점 수업에서는 요걸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이제 통계 부분에다가 넣을 것들이 이제 확률 변수하고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한 이제 확률도 뭐가 됩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제 뽑기가 있으니까, 아까 사건들이 있죠? 사건들이 어떻게 이제 변수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죠? 그 확률과 변수는 이제 확률 변수하고, 그죠? 분포는 이제 5주차 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5주차 때 이야기라고, 여기까지 해서, 4주죠. 또 큰일 났다. 4주 2차 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주차 1차 시는 이제 엑셀 우리가 3장에 대한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고, 이제 5주차도 아마 가시면, 그죠? 앞에 5주차 하고 뒤에 뭡니까? 2항에 대해서 이제 엑셀을 다루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있으면, 그죠? 이제 엑셀 가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해보니까 뭐 엑셀 어렵진 않죠? 혹시 엑셀에 대해서 뭐 어렵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문자나 메일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보충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4주차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확률 변수하고 분포에서 이제 5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